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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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저희 병원에 교정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네. 첫날 오셨을 때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치료받는지 한번 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네. 이제 원장님과 같이 쭉 동선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장님. 네. 일단은 저희 병원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네, 저희 병원 이제 여기 대기실이고요. 네, 대기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편의시설들을 갖추어 놨어요. 네. 일단 처음 오시면 조금 이제 치과 처음 오시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고 무섭고 두려워 무섭죠, 엄청 하시잖아요. 무섭죠. 네. 일단은 이 초록색의 이런 식물들을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요거 처음에 저희가 확장 이전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 새로운 공간이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대기실 공간이 좀 협소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기실 공간은 조금 넓게 해서 조금 쾌적하게 이제 머무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이런 의자를 좀 넓힌 거 이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네. 요즘에는 이제 애완견이나 이제 애완 고양이들 이제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자주 오실 때 네. 집에 두고 오시기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진료 보실 동안 조금 편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잠시 이제 애완동물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준비해 뒀습니다. 요즘에 뭐 스타필드 같은 데 가도 반려동물 다 데려올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병원에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또 이쪽에 보면 또 정수기도 있고요. 이렇게 네. 또 이용하실 수 있는 티테이블이 또 있네요. 일단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뭐 증례들 좀 볼 수 있도록 네. 증례 집도 하나 준비를 해놨고,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만족하셨던 분들이 후기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저희 병원에 치료받았던 그런 경험들, 손수 자필로 쓴. 네, 맞아요,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교정에 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대기하면서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편하게 이제 뭐 음료나 아니면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뭐 녹차랑 커피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네. 간혹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한 주머니 집어서 그냥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없으면은 저희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메이크업 rum이 굉장히 예쁜데 네, 지금은 메이크업 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메이크업 룸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좀 프라이빗하게 만들었어요. 네.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양치 못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편하게 이제 양치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랄비 전동 칫솔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네. 또 가글이랑 손도 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손세정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제 중요한 물품들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도 아무래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부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락커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료입니다, 이거.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네. 이제 이런 문진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네. 이제 대략적인 저희 병원에 제일 처음 오신 이유,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간혹 이제 약물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존에 먹고 있던 약이요?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뼈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관절염 약 같은 경우는 네. 치아를 이동할 때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거를 다 작성하신 후에 다시 이제 여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이제 차례로 엑스레이부터 찍고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뭐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이용하시고 접수해서 문진표 작성하고 나서 이제 검사가 시작되는 거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시는 일은 제가 먼저 보기 전에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하실 거예요. 예. 여기에 준비된 엑스레이는 디지털 파노라마와 네. 디지털 세팔로라고 하는, 네. 파노라마 사진은 치열 전체를 찍을 수 있는 사진이고요. 볼 수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레터럴 셉이라는 엑스레이는 얼굴 구조물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네. 간혹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찍으면 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런 이제 엑스레이 사진 정도는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피폭량을 나타내는 이제 수치가 시버트라는 수치가 있는데 네. 1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여러 장 찍더라도 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저희 괜찮고. 병원에 또 청소년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부모님들이 특히나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큰 뭐 영향이 없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걸어 다니더라도 뭐 네. 태양이나 뭐 공기 중에서 받는 그 방사선 피폭량만 해도 네. 1년에 2000에서 30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여기 한 장 찍는 데는 1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찍더라도 크게 부담이 가진 않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청소년 환자 또는 소아 환자가 왔을 때 여기서 성장판 찍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네. 저희가 핸드리스트 이제 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손의 마디마다 성장판이라고 하는 구조물과 네. 뼈 구조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단계인지 판단을 할 수 있고 네. 치료 계획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찍어요? 손은? 손 사진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원래 얼굴 사진을 찍는 곳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걸 떼어내고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찍으면은 여기서 이제 손의 마디마디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찍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검사가 끝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환자분의 입안 상태와 얼굴 모습을 봐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예진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예진실입니다. 네, 여기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쪽에 앉으시게 될 거예요. 네. 여기 앉으셔야지 기존에 찍었던 엑스레이와 입안 모습 그리고 얼굴 모습을 같이 보고 네. 대략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거예요. 예진실은 첫날 검사받고 와서 원장님이 치아를 확인하는 곳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 맞아요. 치료받을 때 조금 프라이빗한 곳에서 안정감 있게 치료받고 싶은 분들도 네, 그렇게 치료할 수 이용하기도 있는 해요. 그렇군요. 바로 이제 예진실 안에서 앉아서 상담을 하나 보네요. 맞아요. 네. 동시에 입안을 봄과 그리고 얼굴을 봄과 동시에 네. 여기에 앉아서 저희가 치료도 이어서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찍었던 맞아요. 조금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바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요. 네네. 뭐 어떤 교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주걱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치아 돌출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나 보네요. 맞아요. 정확한 분석 전이긴 하지만 네. 대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니까 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웃는 바른이 교정치과에서 첫날 상담을 받았을 때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네.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걸 다 확인이 가능한 거군요. 엑스레이도 찍고 제가 본 부분도 있잖아요. 육안으로 직접 보신 육안으로 거구나.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엑스레이 사진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 제일 많겠죠. 네. 꽤 많은 정보들을 여기서 다 얻고 가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환자분의 어떤 상태를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많이 얻기도 해요. 그쵸. 하긴 많이 들으셔야지만 맞아요.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시니까요. 뭐 요즘에는 병원을 한 군데만 처음 오시는 경우보다도 네.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군데 상담을 거쳐서 오신 분들은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혼동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어떤 네. 부분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지, 네. 어떤 부분 때문에 혼동스러워 하시는지, 그리고 제 각각의 병원마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예진실에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충분히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첫날 또 어떤 과정이 있나요? 첫날에는 이제 대략적인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정 장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요. 여기서 원장님이 직접이요? 제가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님이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만약에 교정 장치를 원장님이 설명하시게 되면 어떤 장치를 좀 설명을 하시게 돼요?
크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성인 교정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제 철사를 할 수 있는 네. 교정 치료,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비절라인이라는 투명한 교정 치료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나눌 때 이제 철사 방식이냐 네. 아니면 이렇게 투명 교정 방식이라고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돼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철사 교정은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쵸. 보이지 않는 이런 투명 교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예 투명하네요. 네. 장치가 아예 없네요, 원장님. 근데 이 온라이너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 40개 정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장치로 뜯어서 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생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 계속 끼면 그 안에 음식물도 쌓이고 그럴 맞아요. 것 같은데 계속 새 거로 바꿔 끼면 위생적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철사 교정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간혹 장치가 떨어지거나 음. 철사가 삐져나와서 뒤쪽을 찌르게 되면 갑자기 병원에 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이런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뭐 떨어지거나 뒤에 찔리거나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좀 적고요. 네. 그리고 장치를 열심히만 껴주신다면 저희가 내원 기간을 철사 교정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본다면 두세 달 이후로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시간도 조금은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예진시에서 상담이 끝나면 아직은 첫날이죠. 맞아요. 첫날이기 때문에 상담실 가서 최종적으로 뭐 비용 상담도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상담실 가셔서 한번 또 소개를 또 해주십시오. 네, 원장님 여기 이제 상담실에 왔는데요. 첫날 마지막에 상담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나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비용을 원장님이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마음이 약해서. 네. 이쪽에 오시면 이제 장치별, 아까 설명드린 장치에 네. 따른 비용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첫날 보통 비용 설명을 다 드리는 편이고, 네. 그리고 저희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정책제군요. 네, 첫날에 비용에 대한 설명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럼 뭐 나중에 여기서 상담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나중에 비용이 좀 바뀌거나 막 추가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거예요? 추가 장치가 미리 들어갈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첫날에 어느 정도 한 대략적인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좋네요. 나중에 막 비용이 막 많이 추가될까봐 네.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사실 교정이 비용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또 정찰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또 그런 부분에 또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원장님.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비용 상담이 끝나면 첫날은 이제 끝나는 건가요? 첫날은 이제 첫날의 과정은 끝나게 되고 네. 이후에 이제 정밀 진단이라는 과정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첫날 상담이 끝나고 나서 네, 그냥 저는 진단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때 맞아요.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네. 조금 더 깊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 여러 가지 입안 사진이라든지 추가적인 엑스레이 사진, 네. 그리고 본을 뜨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본을 뜨기 위해서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입안에서 직접 떴는데 찐득찐득한 거요? 맞아요. 네. 그걸로 떠서 이제 석고를 붓고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스캐너라고 하는 네.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밀 진단을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까 그러면은 처음에 상담 받았을 때 엑스레이랑 차이가 있나요? 엑스레이 사진을 처음에 2장 찍었다라고 한다면 네. 비대칭을 보기 위해서 정면 엑스레이 사진도 한 장 더 찍게 될 거고요. 네. 필요한 경우는 이제 뭐 매복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다른 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적인 CT를 찍기도 해요. CT까지 촬영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엑스레이 자료 이외에도 네. 아까는 제가 육안으로만 얼굴 모습을 확인을 했다면 네. 여기서 이제 얼굴 사진도 찍어서 저희 증명사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앉아서요, 이렇게? 네.
이런 사진도 찍게 될 거예요. 이런 포토를 찍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이때 있던 방식인데 네.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이 변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 얼굴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도 있지만 치료 끝나고 났을 때 모습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도 처음 상태를 남겨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촬영이 끝나면 촬영이 끝나면 다시 이제 예진실로 오셔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이게 아이테로라고 하는 구강 스캐너예요. 네. 여기 정밀 진단 검사 과정입니다. 네.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입안 상태를 이렇게 스캔을 뜨게 돼요. 스캔을 뜨게 되면 10분 정도 후에 환자분의 입안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치아 같아요, 완전. 이거 맞아요. 약간 왔다 갔다 돌려봐 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잘 스캔이 됐는지 잠시만요. 좀 궁금합니다. 위에 쪽만 더 따로 볼 수가 있고 위아래를 다 스캔하는 거군요. 위에 쪽에서 볼 수만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제 충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환자분들도 이걸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충치가 있다면 이렇게 사진으로 실제 사진이요? 네, 충치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아래쪽과 아래쪽도 따로 볼 수 있고 합쳐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교합된 상태의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와, 이분도 꽤 심하네요, 치열이. 자,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또 어떤 검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변화가 필요한 경우는 아까 저희가 얼굴 사진도 찍었지만 이런 모르페우스라고 하는 이런 장비는 얼굴을 스캔하는 장비예요. 네. 아까 이제 이런 입안 모습을 스캔도 할 수 있다면 네. 이거는 얼굴 모습을 스캔을 해서 치료 후에 결과를 치료 전과 비교,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장비? 네. 그렇군요. 한번 앉아볼까요, 그러면? 모르페우스 장비로 찍었던 거 혹시 샘플 볼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얼굴 사진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얼굴이 전체가 스캔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제 얼굴 모습하고 실제 맞아요. 실제 얼굴 모습이랑 엑스레이랑 겹쳐서 같이 움직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네요, 이런 것도. 그럼 혹시 치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얼굴의 형태도 바뀌는 걸 볼 수 있나요? 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거의 예측하시면 그 예측률이 거의 그렇게 돼요. 치료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히 그렇게 되까지 네. 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변화는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네. 뭐 조금 움직이는 경우는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움직였을 때 예를 들면 뭐 돌출입을 위해서 발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수술하기 위해서 턱을 많이 움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티가 나는데 미세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티가 나지 않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사실 외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하기 전에 내가 얼굴이 어떻게 변할 거다 예측되는 것만 해도 네.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모르페우스 촬영까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정밀 진단을 위한 검사는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다 끝나고 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약속을 잡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이제 보통 남아서 이제 빠른 분 이제 좀 급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빨리 그렇죠. 빨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보통 일주일 정도 잡고 하는데 맞아요. 네.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빨리 분석을 해서 이제 병원 진료 후에도 남아서 분석을 해서 이제 하루 이틀 후에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둘째 날, 그러니까 두 번째 진단 결과를 들으러 오는 날은 네. 처음에 이제 오셔서 어떤 것들을 하게 돼요?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상담실로 가셔야 돼요. 제가 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장소예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네.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같이 찍고 간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얼굴 모습도 보고 네. 그리고 엑스레이 분석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숫자가 엄청 많이 있네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이제 이거는 찍었던 파노라마 사진. 네. 교상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입안 모습을 이제 아마 이렇게 볼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안 사진 찍은 내용을 바탕으로 배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충치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를 뺀다면 어떤 치아를 빼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분석 과정을 한 후에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요. 원장님 뭐 워낙 치료한 케이스가 많으시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그래요. 비슷하지만 또 최대한 비슷한 걸 또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막상 또 찾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네. 뭐 예를 들면 이를 빼지 않았을 때와 또 이를 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걸 약간 환자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오. 꼭 이제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네. 교정치료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해도 네. 치료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이 원하는 요구도에 따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요. 교정이 끝나고 나서요?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한 것들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캔 떴던 것들, 네. 그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배열이 잡혔을 때 어떤 네. 모습을 그려서 배열을 잡는지, 배열 후의 모습도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오셨을 때 상담한 것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고 시각화된 자료로 같이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서 그러네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처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굳이 교정 치료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검사만 한번 받아보셔도 네.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교정을 저는 막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밀 진단을 받게 되기까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밀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군요. 네. 네. 이 치료를 한다면 꼭 필요하겠지만 네. 반대로 이제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치료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도 고민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놓고 지내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던 안 받던 그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중에 비교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 좀 그러면 가볍게 와서 진단까지 받아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치료를 당장 하지 않아도 내 치아 상태를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정밀 진단 끝나고 치료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날 바로 장치를 부착하게 되나요? 보통의 경우는 보통 그날 장치를 부착하게 돼요. 빨라서 좋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장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네. 인비절라인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장치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주문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3,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3, 4주 정도 후에 저희가 다시 약속을 도와드리고, 네. 철사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날 장치가 바로 부착이 되게 돼요. 철사 교정이 훨씬 빠르게 시작하긴 시작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철사 교정도 장치를 붙이게 되면 뭐 위에 아래 한 번에 붙이기보다는 저희 병원은 따로따로 나눠서 붙이긴 해요. 물론 멀리서 오시거나 네. 아니면 시간이 당일밖에 안 되는 분들은 네. 위아래 한 번에 붙여드리기도 하지만 첫날에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치료받는 시간도 힘들고, 그리고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그 이물감이랑 불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는요? 맞아요. 그래서 나눠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첫날부터 많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를 안 빼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발치 교정이 계획된 분들은 첫날부터 이를 빼는 거 아니야? 아, 하고 무섭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발치 또한 마찬가지예요. 첫날부터 이를 빼기보다도 장치 부착하고 네. 충분히 적응된 후에 빠르더라도 한두 달 후에 발치를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너무 그렇게 걱정하면서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장치 부착이 끝난 이후에는 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네. 뭐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빼요. 아, 처음에 너무 그래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장치를 잘 끼고 있는지, 아. 양치는 잘하고 있는지, 이제 음. 어디 떨어진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좀 사정에 의해서 길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장치를 잘 껴주고 반응도가 좋고 협조도가 좋다면 인비절라인의 경우에 한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치료가 다 끝나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 또 원장님이 제공해 주시는 게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손수 이제 제작하시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면 네. 보통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의 모습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어땠는지, 네.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네.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드려요. 직접 원장님이 제작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고르지 않던 치열이 네. 이렇게 이제 고르게 변한 것들을 보시면서 만족감도 더 느끼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교정 끝나고 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유지 관리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힘들게 교정 치료를 마쳤지만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교정이 마치게 되더라도 유지 장치를 2개를 꼭 챙겨드리거든요. 네. 하나는 뺐다 꼈다 하는 유지 장치, 주로 잘 때 끼는 유지 장치고요. 네. 또 하나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에 안쪽으로 붙여놓는 고정성 유지 장치예요. 그래서 그 2개를 꼭 챙겨드리고 네.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오셔서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교정 끝나고 나서도 유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작해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환자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웃는 바른이 교정치과에서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컨텐츠도 그런 분들께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 치료를 망설이시거나 네. 아니면 고려 중이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궁금증 그리고 고민들을 저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뭐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정보가 많죠. 그런 걸 막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더 불안해하시거나 맞아요.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는 하되 뭐 용기 내서 한번 오셔서 저랑 얘기 나누시고 직접 뭐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은 이제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필요 없는 고민들을 내가 했구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셔서 저랑 얘기 나누시고 결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시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죠? 제가 최대한 살갑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진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